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냥이에요. 다른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유무죄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에서도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치열한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증인신문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증인신문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병헌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관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 남용 등에 직접 연관된 인물입니다. 변호사님, 저 가장 궁금한 게 반드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수사기관에서도 막 조사를 받잖아요. 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네. 근데 또 법정에까지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면 2차 피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를 하면요, 그런 진술 증거 자체가 법정에 제출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오,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였네요. 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자기 법정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질병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법정 출석이 어렵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신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찰이 입증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막 진술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모두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실제로 법률에 의하면 법정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서 재판부가 살펴보아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반박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피고인한테 엄청 불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피고인의 권리를 반대 신문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가 출석해서 법정에서 다투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짓말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및 감정 신청을 통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심리학자 같은 전문위원회 감정을 받아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전문심리위원회 감정을 통해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제3자에 의하여 꾸며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아이들이면 설마 거짓말하겠어 막 그쵸. 이러면서 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러한 전문 심리위원회 감정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진짜 억울하게 아동 성범죄자를 몰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다른 기업과 혼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잘못 진술한 경우가 밝혀져서 억울함이 입증된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피해자는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주신문이라고 해서 피해 내용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이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진 것인지 진정 성립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 흔히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변론에 꽂히고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던데, 네. 변님이 15년 넘게 사건 하시면서 터득한 노하우, 꿀팁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늘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꿀팁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그러한 증언이나 진술이 먼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비교 검토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거나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경찰, 검찰, 법정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오, 대박. 또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이 상식에 비춰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강간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했는데 피해자의 몸에 막상 상처가 거의 없다든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 상식적인 피해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한테 다정하게 연락을 한 내용이 있다든지 등이 밝혀지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고인이 없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부분이겠네요. 네. 저희의 오늘 증인신문 절차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